지난 22일 오전 광주광역시의 한 주유소에 찾아온 남성. 우리 그 세제통 있죠? 그걸 갖고 왔더라고. 묻었으냐 이렇게 벌쳐온다고. 요즘 추석이니까 이제 벌쳐온 줄 알았지. 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그랬어. 나 깜짝 놀랐다. 4,000원어치 기름을 사갔다는 남성. 이후 의외의 장소에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데요. 자, 그렇습니다. 남성은 술을 마신 채 치과로 가 사제 폭발물을 두고 갔던 건데요. 오전에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와 또 부탄가스 4개를 이어서 제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직접 만든 이 사제 폭발물의 위력으로 병원 내부는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. 천장과 내부 기물들의 손상 등 피해 여파로 해당 치과는 현재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총 7층짜리 건물에 있었던 9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던 그날.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몇 명이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. 큰일 날 뻔했네요. 자, 그렇다면 이 해당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현재 사람이 있는 건물, 이 건물에 불을 놓는 경우에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을 합니다. 현주건조물 방화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합니다.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. 3년 이상이라는 건 100년도 나올 수 있고 1000년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벌금형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. 실형,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. 자, 이번에는 서울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지난 14일 오후 화물차가 지나간 이후 갑자기 이 도로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. 자, 길가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통행이 방해를 받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. 일방 통행길이라 보시면은 제가 후진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이렇게. 자, 화물차가 나가고 있었던 곳은 일방 통행 도로였는데요. 이 길목 양쪽에 있던 이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차체가 큰 화물차가 후진할 수도 없이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이제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이제. 그러고 나서 이제 창문 열고 그냥 피해 가면 되지 왜 차를 빼라 마라 하냐. 앞으로 좀만 빼주시면 나갈 수 있지 않냐. 내려갖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지. 그러고서 이제 다짜고짜 트렁크에서 자, 화물차 차주와 대치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트렁크를 여는데 어머나. 이게 뭘까요? 트렁크 안에서 나온 건 날이 서 있는 흉기였습니다. 무슨 일이지? 흉기에 위협을 당한 화물차 차주. 일단은 이 흉기를 어머. 빼서 보려고 하는데요. 어머. 덜컥하면서 깜짝 놀래고 일단 저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얼떨결에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게 잡힌 거죠. 자, 놀란 화물차 차주가 운전자를 저지하면서 이렇게 손에 든 도끼를 겨우 다시 가져오는데요. 자, 결국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를 체포하고 인명피해 없이 현장 상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도끼를 꺼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휘둘렀다는 것 자체가 이 도끼로 너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라는 협박이 될 거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될 겁니다.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옵니다. 자, 앞에 두 사건 모두 사소한 언쟁에서 시작해 분노 표출 범죄로까지 이어졌는데요. 자, 왜 이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?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. 사회경제적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사회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해서 응당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자, 이 같은 분노 표출 범죄, 전문가들은 발생 건수 외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. 일본도를 가지고 그 상해를 가한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범행의 도구들이 말 그대로 흉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그 결과와 수단이 훨씬 더 흉포화, 잔인화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분노가 가득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, 개별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